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2, 세션 2고요. 2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테크닉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스트 마스터즈 코스2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정보를 보면은 가슴이 설레고 벅차가지고 재미 안 올 정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호스트 마스터즈 전체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해파리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오늘 해파리의 비밀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인데 몸이 아파서 다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플라밍고도 보고 그리고 히드라 말미잘도 보고 이제 오늘 해파리입니다. 해파리의 비밀을 찾아서 그리고 에피 무한체 그리고 이제 5개의 시간 파동 배열들이 있는데요. 5개의 시간 파동 배열과 영원한 생명 사이클하고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테크닉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진이 이 바탕화면 이 사진이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영화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해파리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올까? 다 저작권들이 걸려서 뭐 조심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박해일이 이제 주인공이 상담을 하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 뒤에 움직이고 있는 게 해파리예요. 이게 다 해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뜬금없이 여기도 물은 나오죠 이러거든요. 하이드롤레이즈를 얘기하는지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울증이니까 도파민은 처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뚱딴지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정신과 의사로 그리고 뒤에 이 해파리들을 움직이는 걸 보고 정신과 해파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한 지 2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해파리의 비밀까지 푸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DL 1, 2, 3 내용들을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예, 큰 빅픽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디언들의 그 정말 파워와 그리고 부모가 뒤에서 살림을 살피는 듯한 그런 사랑 이런 것까지 느끼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번역이었지만 호스트 마스터즈 전체 과정이 제일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15분 쉬고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 하려는 것은 호스트 마스터즈 테크닉 세션 1, 2, 3 우리는 전에 하나를 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용할 또 다른 코드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데 우선 저는 정말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전부 읽지 않은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KDDL2입니다. 매뉴얼에서 가져온 126페이지. 그래서 오늘 KDDL2를 봐야 되고요. 그2 안에서 또 그 전에 이제 1에서 제시된 내용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KDDL3에 있는 영상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KDDL3는 아직 매뉴얼이 다 안 나와서 전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영상 이제 오늘 화면 찾다가 캡처한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모한테 타임 웨이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임 웨이브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복수형으로 스펙트라라고 합니다. 스펙트라, 타임 웨이브 스펙트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에피모한테 스펙트럼들과 배열들, 에피의 뜻은 알고 계시죠? 영원한 첫 번째 장, 첫 번째 장이 열린 그곳의 지성이라는 뜻입니다.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의 무한체로 돌아간다, 에피의 세계로 돌아간다, 최고의 지성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에피 무한체의 영원한 타임 웨브 스펙트럼들, 에피에 살아있는 전 진료, 진료 이전의 상태입니다. 플라즈마 의식장이다.
요 시꺼먼 부분 번역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예, 지금 리마인더 하기 위해서 이제 요약본들을 가져온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KDDL2에 있던 예, 번역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타임 웨이브 이런 스펙트라가 있다. 예, 계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진료 이전의 플라즘 의식 장이고 여기는 예, 플라즈마 직장입니다. 예, 그리고 파나카이 유동 파동, 예, 플럭스 움직이는 파동상이다. ELF, 리라이눈, 그래서 LUV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평형, 예, 소강, 힘이 소강되는 그런 영역이다. LUV는 ELF하고 러브하고 예전에 이제 최저속도에 통합된 속도장이다. 예, 저속으로 통합되어 있는 속도장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의 파나카이 시간 파동 계층의 세 개의 영원한 시간 파동 스펙트럼이 우리가 파나콜레타, 그 파나콜레라, 판클레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영원 내적 창조계에 이런 스펙트럼이 세 개가 있다 이게입니다. 그래서 파나콜레라, 판클레아 이렇게 있고 영원 내적, 영원 내적 외적 외부 창조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로우들이 투, 대 스탠드, 여기는 투 플로우, 여기는 스탠드고요. 여기는 플로우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다섯 개, 이 세 개의 영원한 이 스펙트럼들을 다섯 개의 주요한, 에, 통합, 시간 파동 배열들을 살펴보면 이 파나콜레라 기본 배열은 중심이고요. 배열 1이고 파나코알레타 기본 배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영원 창조계와 내적 창조계. 그리고 판클레아 기본 배열도 내적 창조계와 외부 창조계로 나눠져서 여기는 키즈마틱 트립톤 위상, 그 다음에 내적 창조계는 키즈마틱 트립톤, 그 다음에 내적 창조계는 키즈마틱 트립톤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 그 다음에 외부 창조계는 키론틱 탄치티 해서 이렇게 롱런 파동하고 숏런, 그러니까 짧게 작동하는 파동들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칭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나코알레타 베어러는 여기 안에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파나카이 유동 파동 스탠드장이 있고 여기는 두 개의 레트와 리투 파동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크리스탈 브릿지 웨이다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항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 발음을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직접 발음을 썼는데요. 예, 스페링을 플로우, 그 다음에 파나콜레라는 네 스탠드, 그 다음에 판클레아 플로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파나콜레라, 판클레아 해서 예, 이렇게 쉬투, 예, 그 다음에 샤투, 레투, 히투, 레투. 여기도 이게 지금 거의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예, 리투, 예, 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동장이, 시간 파동장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배열 1,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array 5로 나눈다. 예, 그리고 판클레아 기본 배열 4번, 5번이죠. 이쪽이고, 그 다음에 파나콜레타, 여기 2번, 3번, 그 다음에, 파나콜레라 가운데, 영혼 창조계,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나콜레라 스펙트럼들에서 배열 1을 가집니다. 여기 말합니다. 그리고 배열 2, 3, 4, 5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코드가 있는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이것과 함께 가려는 곳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코드라고 불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요 타임 웨이브들, 그리고 15차원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플라즘이고, 타임 웨이브, 시간 파동의 배경장이다. 15차원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들, 에피 3개의 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복습 내용입니다. 리마인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카페에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이제 에피 무한체죠. 에피 무한체고 여기 지금 15차원의 일렉트로마그네틱 배경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해 놓은 상태를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으로 보실 때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텍스트 볼 때보다. 살아있는 프라즘, 시간파동 배경장은 모든 영원한 내적 외부 현현 세계들을 구축하고 거주하는 근본 생명력, 근본 생명, 근원 전류의 많은 15차원 전자기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양자를 자가 발생하고 스탠드하고 흐르게 하고 그리고 순환하게 하고 유상 스파크를 일으키게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간파동장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파나콜레라는 리라의 눈, 하나코알레타는 레투의 눈, 판클레아는 리투의 눈이 있다. 그래서 이 중심 세 개의 팔의 통로라고 하는 이 중심 세 개의 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가 지금 여기가 리라의 눈이다. 그래서 여기는 바이브레이션과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파나카이 유동, 파동, 스탠딩 영역이다. 파나카이 전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치유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나코알레타입니다. 여기가 판클레아 스펙트럼이고 그것을 여기다 내려놓은 겁니다. 크게 확장해 놓은 거고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들을 요 밑에다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여기 레투에는 리투에는 여기가 가운데 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나코알레타 데이아티프레인이고 여기는 판클레아 데이아티프레인이다. 이 내적 창조계를 말합니다. 여기 내적 창조계를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영혼 창조계, 외부 창조계, 내적 창조계, 내적 창조계 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엘리멘탈도 나눠져 있고요. 시간 파동도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레이 2번, 그 다음에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입니다. 2, 3, 4, 5 되셨죠? 여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써드릴까요? 이 그림에다가 여기가 2번이고요. 어레이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5번입니다. 여기가 한 세트고 2, 3이 한 세트고 4, 5가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에피페이징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부분이니까 리라의 눈이 위상, 그 다음에 뚜라 위상, 아름브라 위상.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셋이 하나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리라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리라의 눈이 닫힌다. 이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멘탈 배열도 이렇게 2, 3, 4, 5로 되어 있죠. 2, 3, 4, 5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리라인은 레뚜이는 리투이는 뚜루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세 개의 스펙트럼과 다섯 개의 엘리멘탈 배열은 에피의 세 개의 아스트리아자투 3밀도 8차원 아리오나 내핵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아리오나 내핵입니다. 8차원. 3밀도 8차원. 그래서 이 8차원 우리 라이트 바디에서도 모나드 차원 그리고 8차원 아리오나 내핵 여기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라의 위상 그림 보시면은 이 지금 이 90도 각도로 이렇게 막대와 지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대와 지팡이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리라의 위상 원.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만들어지는 여기가 리라의 눈이라는 겁니다. 리라의 탄생이다. 리라 실드다. 그리고 더 각도를 좁히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금 파나콜라리타 지팡이하고 판클라이 지팡이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좀 더 커진 영역을 뚜루아 실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판클레아 각성을 게시하고 요거는 파나코알레타 각성을 게시한다. 그러니까 이쪽 각성이 게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쪽 각성, 이쪽까지 다 각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KDDL 1, 2, 3 자료 전체를 훑을 때 이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핵심 그 내용이 아니니까 이 시간 배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타임 웨이브 백그라운드 장들을 보면서 엘리멘탈 배열까지 같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 건데요. 쉴드하고 그러니까 아름브라 네트워크에 여기에 이제 카이1 그다시 해서 이제 카이 파동 중심으로 써놓은 거죠.
카이 1, 카이 2, 카이 3, 카이 4, 5, 카이 6, 카이 7. 그래서 통합시간 파동 배열도 이거 1번이잖아요. 노란색. 여기 1번. 그 다음에 배열 2, 여기 2번입니다. 그 다음 배열 3, 배열 3 파란색, 여기 3. 그 다음에 배열 4,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배열 5,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FF 무한체에서 5개의 배열을 보기도 하고 아름브라 네트워크에서도 5개의 배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들을 취하셔야 되고요. 이 아름브라 네트워크에서 번호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쉴드,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선 8 보면서 같이 봤는데 이 8개의 카이 사이트 빅 8은 모든 걸 오버라이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 1, 2, 3, 1, 2, 3를 탄트리하자 융합이라고 하는데 이 1, 2, 3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1, 2, 3가 모든 것을 다 리드하기 때문에 이 파동들이 나머지 이 아르모라 네트워크와 사원들이 이제 정화할 수 있는 능력들, 키들을 갖고 있는 그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1, 2, 3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배열들, 타임 웨이브 배열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코드들, 세트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트 코드요. 트랜스 타임, 타임 위브, 타임 웨이브. 이게 초시간, 트랜스 타임 초시간, 시간이 엮여져 있는 시간 파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창조한다. 아까 그 5개의 배열들이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타임, 웨이브 배열들이 함께 융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 타임, 웨이브 배열들이 융합하는 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실제로 장들에서 융합을 하기 위한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받는 이유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 초시간 배열들을 타임 웨이브 배열들을 통합하고 이제 융합하는 것에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 여기 호스트 1의 일부라고 봤고요. 로아스 스팬 A, 유스퍼 랜드들, 트리플 A, 복권 게이트들, 아쿠아레이언 동족의 수호자, 호스트 마스터즈, 네, 약의 트랜스 타임 여기까지 이제 보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위브 일루미네어 타임 위브 코드 예, A와 4A와 4B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사이클의 타임 배열들의 융합 코드다. 이게 핵심입니다. 융합 코드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클을 번역을 그냥 그대로 써드린 게 이제 혼자 볼 때는 뭐 순환이다, 죽이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제가 의미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어를 쓸 때에는 그 뭐 더 큰 의미라든가 아니면 더 포괄적 내재된 의미들을 그대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파워를 더 느끼실 수 있다면 초시간보다 트랜스 타임 그 다음에 주기 순환보다 뭐 사이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제목이 답니다. 이 제목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번역하는 내용 여기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프라즘 시간 파동 배경 장애 5개의 시간 파동 배열들을 연결하고 링크하고 융합해서 트랜스 타임 타임 위브 통로를 아파레이아 A 스펙트럼들 그리고 8개의 브라이트 플라워 가든 융합 플레인들 안으로 연다. 18년 10월에서 12월 플로리다 대성당 원사원원 활성화를 개시했다. 이때 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시간이죠. 18년에 워크숍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해자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제 그런 것 같고 2024년 12월 8일 우리가 이번에 활성화했던 머그 124는 강화된 활성화였고 그리고 이 일정이 조정된 거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4년 12월부터 11일까지 지금 유럽 트립 2 가서 했겠네요. 머그 125. 지구 저편에서는 가디언과 이에샤와 아리아스 팀들이 열심히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이클의 이미지는 18년 10월에서 12월 이때죠. 활성화를 개시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라이브 스트림을 못한 겁니다. 이때 플로리다 목장길 오래된 목장길 이에샤가 아크릴 페인팅으로 그림 그려서 가져왔다. 그래서 18년에 워크숍이 없었고 19년에 이 영화의 생명 사이클 이미지를 띄어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이 무엇일까? 근데 지금 18년에 된 게 19년에 이미지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 사람이 이 하반신이 이렇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뭘까? 이건 뭘까? 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가슴을 벅차게 했다. 예, 타임 위브 파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30대부터 의식이 이제 물질화돼서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교육 사업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직관적으로 의식이 물질화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없다가 이제 KDDR 1에서 의식이 물질화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진리가 둘이는 아니지. 예,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림으로 보게 되니까 임팩트가 또 다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 이제 해파리가 있는 겁니다. 해파리. 예, 해파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빨리 보고 싶으실 겁니다. 예, 오늘은 오늘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을 통해서 활성화의 다른 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11번이 게이트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11번 게이트는 우리의 안식을 주는 게이트다. 승모근을 들어 올리게 된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하고 생존 본능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여기 긴장이 안 풀어지는 거죠. 여기부터 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차크라들이 열리면 이제 기뻐지죠. 기쁘고 감사의 에너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4개의 다른 패널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습니다. 4개의 아주 작은 조그마한 것들이 큰 것이 된 겁니다. 저는 다시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큰 것을 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정도 크기 4개 그래서 손을 여기 아니에요. 4개의 네모난 캠퍼스들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통과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것을 그렸던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 워크숍 안 할 때 열심히 그림 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샤가 화가라는 직업이 빛이 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에서 12월 이렇게 3달 동안 그렸다. 3달 동안 3달 동안 저걸 그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브러쉬로 한 작업이었다. 아주 미세한 브러쉬로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사용해서 한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름이 영원한 생명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있죠? 이터널 라이프 사이클. 이게 코드입니다. 이게 코드인데 오늘 이 코드를 배우고 또 이 코드 갖고 이제 그 테크닉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질이 굉장히 지금 안 좋고 어디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찾다가 이거였습니다. 2019년 워크숍에서 이 그림들 이게 판들 4개를 연결해 놨거든요. 이레시아 화염 있고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화가라서. 그래서 색깔 표현도 아주 예쁘게 하죠. 근데 이거 그리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정확히 여기 해파리 보이시죠? 해파리 보이시고 이렇게 4개의 패널로 만들어진 거다. 여기는 이렇게 초록색도 있는데 여기서는 초록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어떻게 캡처를 한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태가 그렇죠. 실제 실물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건 무엇일까?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했는데 이제 클로즈업 해버리면 여기 해파리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이번에 계속 플라밍고부터 히드라 그다음에 가오리까지 보면서 전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사이클 영원한 생명 사이클이다.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배열 2, 3, 4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배열 하나하나가 실제 이 사이클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식장, 에테르 증기들이고요. 이게 배열 2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즘들이 나와서 이게 배열 3에서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열 4에서 플라즈마들이 돼서 물질 현현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출현하는 거고요. 여기는 형태가 현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파클레아 배열 4에서 우리는 물질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플라즈마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에테르 증기가 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파라콜레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주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뭐 위에 사진 보니까 너무 선명하죠.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진다. 이것은 첫 번째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Eternal Conscious Field를 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의 스파클들이고 스파클은 뭐 불꽃, 섬광, 반짝임 이렇게 할 수 있죠. 의식의 스파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무빙 뭐, 무빙 필드고 그리고 에테르 증기들로 되어 있다. 에테르 배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멀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의식이 출현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물질 현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하나 이렇게 출현을 하면 물질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현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플라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플라즈마 해가지고 그림으로는 계속 봤죠. 봤는데 이렇게 아니 도표로는 다이어그램으로 봤는데 이 그림으로 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젤리피쉬 같은 형태의 모양들 이게 젤리피쉬가 해파리입니다. 이 젤리피쉬가 젤리 같은 빛이 완전히 유체 같은 형태죠. 유체와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꼭 물인 것은 아닙니다. 물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증기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무엇도 다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고 변화와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연하다고 하죠. 사고가 유연해진 상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유체 형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폼 쉐이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직 형태가 없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쉐입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폼 쉐입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현현하는 상태. 그래서 매니페스테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플라즈마 상태이고 그리고 더욱더 구분된 디스팅트 쉐이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경계를 구분하는 거죠. 이런 쉐입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주 여전히 매우 유동적인 상태이고 고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플라즈마만 돼도 사고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의식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유동하는 플로위 쉐입 이렇게 했습니다. 유동하는 모양들이다. 이래서 형태를 갖게 되는 여기 3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단계 그 다음 플라즈마 물질 현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질화되는 겁니다. 메터리레이제이션이죠. 메터 메터리얼라이제이션 메터리얼라이제이션 메터인데요. 여기 하나 없죠? 메티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물질화되는 거다. 물질이 되는 것, 고형의 형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메테오라이제이션에서 우리는 고용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런 형체가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로 나오게 된 우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형태들이다. 예, 이것을 매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플라즈마에서 매터가 되는 상태. 예, 메테오리얼라이제이션까지 거치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사이클에는 이러한 네 개의 유상들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주기 사이클에는 의식장, 에테르 증기들이 있고 출현 플라즘들이 있고 현현 플라즈마들이 있고 물질화 물질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테르 증기에서 플라즈마 물질들이 있다는 걸 봤는데 그림으로 의식의 스파클이 이렇게 이멀전시 되고 매니피스테이션 되고 매트리얼라이제이션 되는 이 과정을 본 적은 지금 이 그림 코드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상들 각각은 타임 웨이브 배열들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파나콜레라 스펙트럼과 같이 가는 첫 번째 타임 배열은 실제로 영원한 생명 사이클의 센터입니다.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 사이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센터로부터 나올 때 시간은 과거로 백월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로 forward 합니다. 이것은 둘 모드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로 가는 줄 알았더니 거의 과거로 가고 있잖아요. 과거 장소들로. 그처럼 과거로 미래로 둘 모두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backward, 그 다음에 forward 한다. 뒤를 향해 가고 앞을 향해 간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제가 옮겨봤습니다. 영원한 의식장, 파나코알레타 배열 2, 파나코알레타 배열 3, 판클레아 배열 4, 판클레아 배열 5 해서 의식장에서 출현, 현현, 물질화, 에테르 증기, 플라즈마, 물질 이가 되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파나콜레타 배열 2, 파나, 예, 파나 퀄레타라고 써야 되겠네. 왜 제가 이 구분을 두려고 실제 발음하고 표기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합니다. 하나 퀄레타 배열 2에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이클을 가졌다면은 여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만 존재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의식이고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항상 그래서 의식이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었던 그 상태를 기억해라. 그리고 파라코알레타 배열 2 여기 너머에 배열 2, 3 이걸 가졌다는 거죠. 2, 3를 가졌고 그리고 너머에 판클레아 배열 4하고 5 세트를 가졌다. 그리고 중간 세트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를 가졌다. 이것은 배열 1의 파나콜레라 스펙트럼들이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 파나콜레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탈 브릿지 통로다. 이것은 타임 웨이브 배열들이 만나고 융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서 만나는 거겠죠. 이 경계선에서 만나서 하나로 융합돼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는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코드가 이 코드를 사용할 때 이것을 이끄는 수학적 코딩 구조와 함께 넣고 있는 것이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넣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샤론 치유 사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상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엘로우가 나와가지고 뭐 앞쪽에 화살표 같은 거지 뭐 이 손가락 모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원했기 때문에 그려놓은 건 아니다. 근데 가디언들이 그것을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뭐 일로 다 이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너머로 작은 화살표 같은 것을 보기 때문인데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이미지나 무엇이든지 가라는 거 말하는 것 같은 그 작은 화살표 같은 것을 에,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비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건 그대로 있고 하지만 가디언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가디언들이 우리가 이 코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디언들은 저에게 그것을 마지막 다이어그램과 연결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 가디언들은 우리가 어딘가 안으로 투사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가서 화살표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현현의 시계 방향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영원의 의식장으로 돌아와 사이클을 통과할 겁니다. 일단 A1 플랫폼의 샤룬, 치유 사원들 안쪽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갈 거고요. 이 치유 사원에서 이 코드를 활성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이고 그런 예술적인 수학적 형태에 나타나 있는 파동 스펙트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정말 예술적이죠. 예, 이 그림은 완전히 색감은 아주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수학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에 대한 코딩을 보유하는데 스펙트럼들의 활성화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루미네어 타임 위브 코드 4, for A로 좀 여겨진다. 이렇게 간주하겠다. 이거를 A로 간주한다. for 4번 A번입니다. 그럼 이제 B가 남았죠?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A고, 그 다음에 이제 4B입니다. 그래서 파종원, 스페네이, 유로베로아스, 크랜누아스, 위스퍼, 워터게이트 1,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사이클의 타임 배열들의 융합 코드다. 타임 배열들을 다 융합하는 겁니다. 이제 타임 배열들이 융합 코드가 말로는,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들이 그림 보니까 4개가 다 융합되는 거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여기 지금 4P 있잖아요. 이것과 이제 세 개의 코드를 합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융합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크랜드와스 위스퍼 워터게이트 1하고 그다음에 동굴도시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세 개 합치는 게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크랜누아스 지대 중 하나입니다. 여기 말하죠. 오늘 갑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크랜누아스 워터게이트 출입구 1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굴도시 출입구로 가서 블루로투스, 아메티, 샤룬, 치유 사원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슉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출입구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녀석으로 까이라고 하던데 요 녀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이 모두 영원한 생명 사이클처럼 그 색깔 있죠? 그 색감처럼 파란색인 것처럼 상상하세요. 이렇게 아멘티 블루 하염은 그것을 통해 실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아멘티 블루 하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멘티 블루 하염은 그것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샤룬 치유 사원에 흐르고 있는 주파수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한 의식장의 스피클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색깔들, 영원한 생명 색깔, 이거 이미지입니다. 이 색깔, 블루의 에센스와 아, 정수적 본질, 이 색깔들의 정수와 에너지의 이동과 같은 것들을 에너지가 계속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입코드를 통과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디언들은 우리에게 이 코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보여줄 겁니다. 가디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플립하고 뭐 이렇게 플립은 이렇게 놀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손가락으로 뻥 튀기는 건데 제가 아직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가디언들은 우리가 가려는 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 세 개를 연합하는 것이 4B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통합입니다. 그래서 완전 하이라이트 완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테크닉 들어가기 위해서 이론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어떻게 물질화 되는지에 대해서 KDDL 1에서 소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보고요. 물질화의 첫 번째 12스텝이 있다. 의식에서 물질로의 진행. 제가 이거를 정말 정성 들여 번역을 했던 이유도 막 이 의식이 물질화되는 이 과정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리아자투 전당들에서 이렇게 지금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래서 순수 프라즘이 5개 있죠. 5개가 있고, 그래서 이 6스텝, 7스텝, 그래서 이제 진료 전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룰리아라스탄, 15개 프라즈마 전류들이 나오는 코드 보셨을 텐데, 이것들의 실제 물질적 상태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이드로라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워낙 가수분해 효소라서 생물학 의대 약대기 교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일본어를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하이드로레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레이즈가 뭐냐면 유기적인 의식적인 살아있는 전 진료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증기들이 있고 여기 의식의 프라즘이죠. 그 프로토프라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증기들이 있고 여기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성 원자체 내에 하이드로라제의 전환을 탄생한다. 전환이 일어난다. 의식의 증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플라즈마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완전히 뭐 골드 실버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막 금 이름 진짜 머리 쥐 납니다, 여기서. 실버, 플래티넘, 뭐.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식의 하이드로겔 액체 및 하이드로플라즈마. 우리가 이제 요건 좀 익숙하죠. 요건 이제 마라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타리카 전환, 타우렌 페이징 탄생. 이 빛의 해라서 우리가 좀 수월한 겁니다. 여기서 원자체, 그 다음에 암흑물질체, 빛체에 따라서 페이징이 다르고 이게 물질 상태가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하이드로겔에도 귀족 원소에서 여기도 있죠. 프로토스, 로토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로고스, 이로스에서 수소, 헬륨, 네온, 크립톤, 제논, 라돈 아주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우주의 창조 물질들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된 건데요. 의식의 서머 에테르 증기, 서머 플라즈마들, 내부 빛에 대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5개 이름들이 있고 11스텝에서 이제 의식의 액토플라즈마가 있다. 그래서 이건 중간 빛체, 여기 내부 빛체죠. 예, 빛체, 이 빛체, 그 다음에 아돈 페이징, 이돈 페이징.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연속체에서 계속 일어나는 페이징까지 또 그 단계의 물질까지 다르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레스탈론, 그 다음에 액토스, 마나, 하이드로스, 셀레스탈린, 셀레스탈라이트 해가지고 액토스, 마나, 막 이렇게 물 구조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 2차원, 3차원 구조가. 이제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거. 그래서 유기적인 살아있는 물 원자의 하이드로라제는 이렇게 라돈 페이징을 통해서 셀레스탈린 리 전환을 한다. 예, 전환을 다 하게 된다. 외곽 빛에. 그 다음에 아이들 하이드로 아쿠스틱 바디 내에서 이렇게 오각형 에너지 변화를 한다. 하이드로라제 전환한다. 예, 이거는 나중에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온 목적은 이거 지금 다 보려면 하루 봐서 안 됩니다. 한참 봐야 됩니다. 지금 의식의 물질에 관한 진행 순서를 저 위에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타우로식 영원한 근원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즘, 그 다음에 이게 물리적 원자체에 형성된다. 요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플라즘, 그 다음에 증기, 금속성의 일렉트로플라즈마, 그 다음에 하이드로플라즈마, 서머플라즈마, 액토플라즈마, 엔도플라즈마 이렇게 단계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윗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원자체, 그 다음에 하이드로 이쿠스틱 바디, 그 다음에 물리적 원자체, 그 다음에 라시아 암흑물질 바디, 빛의 중간 이돈, 그 다음에 빛의 내부 아돈, 그 다음에 빛의 중간 이돈이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의 유기적인 144개의 엔도플라즈마 물 원소들을 위한 하이드로 아쿠스틱 바디 기반으로 형성된다. 여기 이제 하이드로 아쿠스틱이고 여기는 이쿠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우실 텐데 이제 아우스트리아자투 정점과 계율의 집 해가지고요. 이런 전망 좋은 룸이 있는 하우스입니다. 룸이 있는 하우스다. 그래서 막 아파트 하우스 요즘 막 띄우고 우리 집 뭐 우리 집에 올래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런 상징입니다. 전진료 플라즘 의식 영역이다. 그러니까 플라즘으로 되어 있는 이 완전히 안에 보면 아름브라 네트워크죠. 아르무라 네트워크의 이 5개의 영역 번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1번 플라즘, 순수 플라즘, 2번 엔도플라즘, 3번 이제 서머 플라즘, 4번 하이드로 플라즘, 5번 액토 플라즘이다.
이것이 아우스트리아 야자투 전체이고 가운데를 아우스트리아 제타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네 개의 계율의 집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요거 상태입니다. 순수 프라즘은 차갑고 투명한 이타우로, 엔도프라즘은 따뜻한 웜 리퀴드 히티드 베이퍼 이타우로입니다. 예, 가열된. 그 다음에 요거는 일렉트리파이니까 전기화된 뜨거운 증기. 이때는 막 열이 나겠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프라즘은 액체 겔, 리퀴드 겔 상태다. 그 다음에 액토겔은 가는 거미줄에 결정화된 이타우르다. 예, 그래서 액토프라즘. 요 부분들이 지금, 예, 지금 우리가 그 증기 소개했잖아요. 예, 영원한 의식의 장에서 예, 증기, 에테르 증기다. 그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죠. 지금 이 진료 이전에 5개의 플라즘 상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어떤 플라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좀 증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기 오를 때 같으면 서머 뭐 이렇게 추울 때는 순수 아니면 뭐 따뜻할 때는 엔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만에서 이제 결정화된 결정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의식 영역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구획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코스 우리가 메아까지 코스미니아스로 들어와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네, 코스메 그 코스미니아스 전당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스메아, 마야는 각각은 귀족들의 고귀한 원소들의 집이다. 예, 우리의 고귀함을 찾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리오나입니다. 우리가 핌 정체성에서 우리 파라곤바한테서 했던 아리오나 정체성, 궁극의 아리오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냐면 이곳이 아리오나입니다. 여기가 아리오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 아리오나 하나와 8개의 자치령과 아우스트리아 야자투 1개, 이 아우스트리아 야자투 3개가 모여서 에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가 원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1, 2, 3. 그러니까 아리오나 요거 요 지금 요 중심 있죠? 여기 아리오나입니다. 요 아리오나 내핵이 8의 통로입니다. 예, 아까 리라에는 레뚜에는 리두에는 한 것이 여기입니다. 아리오나 내핵이라고 한.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에는 에피론 결정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결정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용광로 지점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몸이 이제 불타오르는 시작하는 겁니다. 불타오르네입니다. 불타오르네. 그래서 8개의 자치령은 지금 계속 이 구조가 익숙하시죠? 이제 노미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미아스 전당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는 8개의 자치령, 이 카이 의식의 단일체다. 이타우로 의식들이 발현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하나의 아리오나다. 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이 전체 그림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제 자료 소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그려드렸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 이제 안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밖에 있으니까 외부 창조기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인월드 해야 되고 어월드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보호 관계가 서로 50% 50% 하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 11, 12 차크라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밀도 실드 정화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에서 만나는 겁니다. 8에서 8차원 모나드에서 3밀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3밀도 모나드에서 만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해파리 가져왔습니다. 우리 해파리로 만나게 된다. 여기가 지금 출연이잖아요. 예, 테러 의식장에서 이건 제 그림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항상 뭐를 이게 텍스트 번역할 때도 재미있고 즐거워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이미지로 만드는 훈련들을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대신에 도표는 잘 만듭니다. 이해샤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저는 도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해샤 한 수 위. 예, 누나입니다. 누나, 언니입니다. 언니. 예, 예.
우리 언니가 그려준 그림을 잘라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영어랑 의식장 출연, 그래서 파나코알레타 베어 3, 2, 3죠? 네, 4, 5입니다. 그러면 2, 3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디언의 큰 의식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는 외부화되어 있고 외부 창조기에서 물질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나 여기서 만나야죠. 가오리 상태, 이 아니 해파리 상태는 만나야죠. 우리 젤리피쉬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야 정화가 되어야 가디언들하고 코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한 보호 관계를 들어가서 우리의 치유의 사명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찾다가 이제 중요한 거를 캡처를 영상 자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체 영상 다 보고 하려기 굉장히 힘들어서 전체 매뉴얼 나오면 해야지 하고 이제 전체 세밀한 번역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보고 여름에 나오면 이제 제대로 그 KDD 3 번역 다 해야죠. 이 세부 번역까지. 그래서 에피 그래서 에볼루션 진화 템플릿 형판 강착에 의한 진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이 코그니션, 인지가, 이터널, 프리젠스, 영원한 현존에 대한 일루미네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존과 이런 구현, 에피, 영원한 에피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예, 진화적 과정의 유기적인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의 유기적인 과정의 산물이 뭐냐 하면은 형판의 주파수 강착에 의한 진화의 유기적인 진화적 과정인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하고 예, 성장하고 확장하고 진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기적인 주기를 통해서 엘리멘탈 아토믹 트랜스피규레이션 영원한 원자의 변모를 통해서 예, 지금 보려고 한 거는 이 차크라 때문에 아니, 저 스타게이트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차크라, 스타게이트, 키론틱, 키즈마틱 형판.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덤 티칭에서는 이제 키즈마틱이라는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KDD 3 내용 보면 정말 세부적으로 정리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게이트 개념들을 다시 차크라 개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형판과 에볼루션의 진화, 여기 시공간을 통한 진화, 에볼루션 through space time 돼 있잖아요. 시공간을 통한 진화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라이프 폼, 개별적인 생명 형태, 이 유기적인 15차원의 15 차크라 시스템, 또 영원한 외부 창조의 키론틱 형판들, 그 다음에 러시아 다크메러 암흑물질 형판들, 그리고 쭉 와서 뚜아 플라즈마 바디 이렇게 돼 있죠. 예, 트랜스프레니어는요, 초플레인입니다. 초플레인. 그러니까 플레인을 뛰어넘는 거죠. 이것들. 그리고 요거는, 뚜라 플라즈마 바지를 인터널, 키즈마틱, 템플릿, 형판이라고 되어 있죠. 형판. 요것들, 이 세 개가, 이 네 개죠. 그러니까, 외부 창조의 기런틱 형판, 그 다음에 암흑물질 형판, 뚜라 플라즈마 바디, 키즈마틱 형판, 이거는 정박한다. 컨듀이트, 도관을 정박한다는 뜻이죠. 도관을. 그리고 형판의 주파수 강착을 발생하는 그런 컨듀이트 도관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모버스의 이런 구조들, 올가닉, 초플레인, 그리고 멀티디멘션, 다차원의 15차원 스타게이트 시스템, 예, 이렇게 코스모버스 구조 안에서 이런 15차원, 다차원의 스타게이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여기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외부 키론틱, 그 다음에 내적 키즈마틱 형판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박한다 콘듀이트를 뭐를 형판의 주파수 강착을 일으키는 그런 도관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통로를 쭉 열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타게이트 계속 지금 엄청난 스타게이트를 다 봤단 말이에요. 노미코드 들어왔을 때 파종 1, 2, 3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성 활성화 주기 세계에서 일어났던 지표에서 일어났던 모든 작은 큰 모든 스타게이트 시스템들을 다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스타게이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타게이트들은 유니버스 우주와 코스모버스 우주의 차크라들이다. 이게 차크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는 생명체들의 이 차크라들은 개별화된 스타게이트들이다. 예, 이해되셨나요? 생명체의 차크라들은 개별화된 스타게이트들이다. 그리고 이런 내재된 이 마이크로즘 아주 미시 우주입니다. 미시 코스모스 우주, 차크라 스타게이트 시스템, 개별화된 생명체들의 이런 미시적인 코스모스 우주 차크라 스타게이트 시스템들은 아주 어디게 친밀하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마크로코즈믹이죠. 마크로, 그러니까 코스모스 우주, 거대 코스모스 우주의 스타게이트 차크라 시스템, 행성과 솔라 갤럭틱이니까요. 태양계 은하계입니다. 태양계 은하, 그 다음에 메타 은하, 그 다음에 유니버스, 코스모버스, 이런 도메인들의 스타게이트 이런과 연결된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우주는 대우주랑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의 개별화된 생명 형체에도 아주 작은 이런 스타게이트들이 있다면은 거대 우주, 거시 우주 안에서의 모든 게이트 시스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라이프 폼의 모든 생명들이 그 안에 거주하죠. 우리가 이 행성부터 시작해서 은하, 그 다음에 메타 은하, 유니버스, 코스모버스까지 이 도메인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코즘, 행성과 유니버스 우주의 거시 코스모스 우주는 점진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형판의 템플릿, 프리퀀시, 아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강착에 의해서 진화를 한다. 그리고 예, 우리 거기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하는 미시우주, 미시우주에서도 그렇게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evolution through space-time, 시공간을 통해서 진화하는 유기적인 과정.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공간을 통해서 진화하는 유기적인 과정은 아주 점진적인 형판의 주파수 강착 과정이다. 유기적인 유니버스, 코스모버스, 주파수, 스펙트럼들을 여러분들이 형판에 강착해서 점진적으로 강착하는 과정이 시공간을 통한 진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에볼루션, 형판의 주파수 강작의 진화에 의한 이런 원칙들은 모든 창조계 도메인들과 모든 현연한 생명체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코스모스 우주와 유니버스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개별적인 생명체들까지 그리고 이 코스모버스 그 자체의 규모 모든 것들에 다 해당한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 이 형판 주파수 강착을 통한 이 원칙에 따라서 진화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형판 주파수 강착은 유기적인 과정인데 이것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 또한 이런 내재된 역학 이렇게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코그니션은 뭐냐 이터널 프레젠스죠. 이에서 영원한 현존에 대한 일루미네이션 된 겁니다.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일룸화된 이 에센스 본질과 구현체 이터널 영원한 에피 본성의 이런 구현체와 이러한 본성들, 영원한 현존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지가 일어나는 이러한 내재된 역학은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코스모버스 차원적으로 다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런 유기적인 과정들. 결국 진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형판의 주파수 강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주파수 강착 주파수 스펙트럼들이 이터널 영원한 여기가 문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루미넨 에센스의 이 주파수 강착이 점진적으로 구현됨에 따라서 영원한 에피 본성은 그리고 그것의 지속적인 은혜의 상태, 은혜가 충만한 상태겠죠. 영속적인 은혜에 충만한 상태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우리의 진화 시스템 안으로, 그리고 구현된 의식 안으로 확장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계속 앞으로 더 이제 은혜의 어떤 영속적인 은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상태? 그리고 다이렉트 커그니션 돼 있죠. 딜렉트 코글레이션. 맞나요? 예, 어두워서. 예. 직접적 인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경험적인 암, 그러니까 이터널, 여기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경험적으로 알미 열린다는 겁니다. 예,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직접적인 인지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인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미 열린다. 이게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인투이션이 열리는 상태, 인사이트가 열리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점진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진화하는 이 시스템과 그리고 집합체들 또 개별적인 구현된 의식의 정체성들 내에서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지, 이터널 에피 네이처, 이 에피의 본성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직접적 인지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직접적 인지와 그 다음에 경험적 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경험적 알므로부터 이런 에, 창조의 과학과 영성, 창조의 과학과 영성은 분리되거나 그 다음에 separate, 그 다음에 분리될 수 없고요. 연결이 끊어질 수 없고요. 그리고 패러다임을 반대설 수 없다. 적대적인 패러다임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둘 다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어떻게 하냐면은 더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들, 측면들, 그 다음에 속성들, 영원한 에피본성의 속성들, 그리고 영원한 현존에 대한 일루미네 에센스에 대한 것들을 더 이해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구조들, 시스템들은 만물들, 존재들은 영속적으로 인터위븐 이거는 상호 엮여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엮여 있고 영원히 통합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에피의 세계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화는 이 스타게이트 시스템들은 큰 우주부터 작은 우주까지 그대로 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한 진화는 이 형판 주파수 강착을 통한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핵심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급하게 마지막에 영상 그 그림 따다가 가져와서요. 정리는 못했지만 템플라까지 보겠습니다. 템플라 얘는 템플릿과 필라, 템플릿 필라죠. 이거의 합성어라는 거. 라이트 바디, 크리스탈 바디, 그 다음에 러시아 바디, 글라이드와 빨티키, 다크메러, 이게 빨티키 암흑물질 바디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제 하이드로 아쿠스틱 바디, 슬라이드 플라즈마 바디다. 이렇게 해서 를 다 통달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왜 가졌냐면 머그원입니다. 2000년 1월 8일 너무 기념비적이죠. 머그원 행성의 드라마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행성의 크리스토스 재정렬 미션 템플러 라이트 바디 재정렬 사이클 세트 1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2000년 머그 1입니다. 9월 12일, 솔라, 태양계 은하, 갤럭틱 은하의 업시프트 1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알타이르 조약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걸 파괴하면서요, UIR이 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가디언들도 전쟁 위기 오더가 내려지고, 위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촉진된 아멘티 오프닝 스케줄이다. 이 행성의 크리스토스, 복권 미션, 템플라, 라이트 바디, 복권, 사이클, 세트 5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7년, 2003년에 5월 27일이죠. 머그 4. 그다음에 이거는 울트라 갤럭틱 수준이고요. 이거는 2006년에는 머그 12가 버설, 멀티 우주 수준에서 업시프트가 1, 3, 5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리버 호스트가 촉발이 됐다. 트레시홀드 7타워에서 형판의 메카닉 형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덤 티칭에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타임 형판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 타임 형판이, 시간 형판이 재정렬되는 사이클 세트 1이 여기에 머그 33번입니다. 지금 2008년 8월 8일 10일 일어났다. 이때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아제 하이드로 아쿠스틱 바디, 슬라이드 플라즈마 바디, 그 다음에 뚜루와 플라즈마 바디, 유레아, 메이퍼 바디.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까지 되는 겁니다. 지금, 뚜루와 플라즈마 바디 활성화하고요. 지금 이 밑에 이거 못한 거죠. 지금 암흑물질 바디하고 아제 바디 활성화하면서 그 다음에 뚜루와 플라즈마 바디 활성화하면서 유레이아 베이퍼 바디 증기 바디까지 간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 해서 이제 머그는 많이 살펴봤으니까요.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머그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슬라이드 11에서 11년의 공이 지금 어, 지금 우리가 예, 아메아산들을 봤단 말이에요. 아메아산의 이 해변을 보고, 이 저수지 웅덩이를 보고, 폭포를 보고, 이 크리스탈 결정들을 보고, 그리고 이 워터게이트를 보고, 여기 본토를 보고, 이것을 아는데 지금 우리가 13년, 4년, 5년이 걸린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발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아메아산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이게 해변이고,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 결정이면서 블루 결정이면서 이것이 출입구 도어웨이 결정이다. 워터게이트 결정이다까지 이 표지사진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14년의 세월이 걸렸네요. 너무 감회가 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치유 사원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도시 치유 사원에 들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 사이클 코드를 활성화하는 거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이 그림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알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요. 이런들 보면은, 야, 우리의 의식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시간 배열이라든가, 뭐, 에피모 안책 구조 번역할 때 하고는 아주 또 다른 차원의 뭐, 기쁨이고, 뭐,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캡처가 그래도 잘 돼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파리로 가야 된다. 플라즈마 바디를 거쳐서 해파리로 가야 돼. 해파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가는 거죠. 의식의 스파크 상태로. 증기, 유리에야 메이퍼 바디까지 있다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인스파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이고, 또 새해를 맞으셔야 되는데, 이거 제 사진 아니고요. 우리 이해샤 강의 영상에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인스파이어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해샤는 참 예쁜 걸 좋아합니다. 화가 나서 뭐 예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집착하지 않는 게 문제죠.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스트마스터즈 2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집단무의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실드에 아주 깊게 잠들어 있는 그런 잠재의식들이 있죠. 이걸 정화하고 1밀도 정화하고 2밀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3밀도 8차원 모나드 그리고 아리오나 내에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디언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꿈꾸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닉 영상 하나 더 남았습니다. 테크닉 영상 더 해야 되니까 그 동안 이거는 그렇죠. 우리 아로브라 네트워크의 가입 파동들이 완벽하게 전체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해자이 그린 겁니다. 에피 스마일 어겐 여러분들이 스마일 어겐 하시는 시간까지 에,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스마일 어겐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테크닉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